여기는 프랑스의 한 카페입니다.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는 여성 테이블이 보이는데요. 그중 한 친구가 한국을 다녀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 한 명이 그만 좀 하라며 조금 화를 내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화가 난 건지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이며 패션 관련 일을 하고 있어요. 프랑스의 패션을 전 세계에 알리는 멋진 일을 하고 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디자인도 좋아했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해서 마케팅 일이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일하고 있는 브랜드의 마케팅을 위해 주로 미국으로 많이 갔었는데 최근에는 아시아 시장이 많이 확대되어 그쪽 팀원이 증원되었고 저도 아시아 파트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현지 시장 조사와 트렌드 파악이 이 일의 시작이며 필수이기 때문에 현지 파견은 항상 조금 길게 이루어져요. 거의 1, 2년 정도 머물면서 현지의 전문가를 키우는 회사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곳은 한국 시장 파악과 전략을 세우러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파리드골 공항에 서서 서울행편도 티켓을 손에 들고 설레어서 심장이 두근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설레고 긴장되고 솔직히 조금 두려웠습니다. 저는 평생을 프랑스에서 익숙한 모든 것에 둘러싸여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저와는 전혀 다른 아시아였으니까요. 프랑스인 중에는 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륙하는 비행기 안에서 바라보는 에펠탑이 점점 작게 보이면서 갑자기 내가 과연 한국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이것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 같은 게 생겼습니다. 서울에 착륙하는 순간 미래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것 같았습니다. 공항은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스크린에는 정말 많은 정보가 번쩍이며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신기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정말 사전에 공부한 것이 별로 없었거든요. 여러 과정을 거치고 큰 여행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오자 도시의 에너지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파리와는 전혀 달랐어요. 높은 빌딩과 밝은 조명, 끊임없이 전자적 기계음과 도시의 소리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첫 번째 과제는 머무를 집으로 가는 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려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손에 휴대폰을 꼭 쥐고 있지 않고 가끔 사진을 찍을 때만 휴대전화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휴대폰이 세상을 연결하는 생명줄처럼 느껴졌습니다. 파리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던 지도 앱을 열고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미로 같았지만 몇 번의 검색과 실행으로 저의 새 보금자리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휴대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전통에 얽매여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노인들조차도 쉽게 화면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시거든요. 제가 살던 파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제가 혼자 길을 찾은 것은 작은 승리였습니다. 파리에 살던 아파트의 아늑하고 고풍스러운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높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죠. 이트노피스텔이라는 이곳 같은 비슷한 주거의 형태가 프랑스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세련되고 편리하다는 느낌은 첫날부터 받았었어요. 제 방에 앉아서 창가를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아침에는 갑자기 살던 곳의 빵 냄새가 그리웠어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도 있었죠. 서울에서의 첫 아침은 북적거리는 도시의 소리와 고층 빌딩 사이로 보이는 일출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바로 이거다. 이것이 나의 새로운 삶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을 간단히 먹고 동네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천천히 거리를 걷다 보니 모든 것이 전자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여기저기 모든 곳에 기술이 존재하고 있었답니다. 거대한 디지털 광고판이 건물 측면을 장식하고 있었고 미니 영화처럼 생동감 넘치는 광고가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미래형 갤러리를 걷는 것 같았어요. 파리에서는 작은 카페와 서점의 매력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느려지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는 도시가 항상 빨리 감기에 걸린 것처럼 느껴졌어요. 한 카페에 들렀는데 주문 과정도 디지털 방식이었어요. 직원을 만나지 않고 터치 스크린을 통해 주문하고 결제하면 금방 커피가 나왔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기술과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대해 관찰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곳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앱을 통해 쇼핑하고 음식을 주문하고 택시를 예약하고 심지어 건강관리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편리함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유명한 쇼핑 지구 중 한 곳인 명동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휴식과 같은 일이므로 저한테는 일상이지요. 그곳은 에너지와 빛, 소리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옷을 사기 전에 가상으로 입어볼 수 있는 등 패션과
기술이 결합된 매장도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이곳에서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 되돌아보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프랑스와 비교를 하며 생각을 정리하게 되었어요.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때로는 변화에 저항하며 익숙한 것에 편안함을 선호하는 프랑스와 이곳. 하지만 서울에서는 변화를 수용하고 심지어 축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서울은 항상 앞을 내다보고 끊임없이 진화하고 혁신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서울에서의 생활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미래가 아닌 매일매일 살아 숨쉬는 세상으로의 여정이자 모험이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도시의 화면과 소리가 교향곡처럼 흘러나오는 배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뭔가 크게 자신이 바뀔 것만 것 같았거든요. 다음날 저는 호기심과 완전히 충전된 휴대폰으로 무장하고 서울을 더 많이 탐험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기술과 혁신의 화려한 겉모습을 넘어 도시의 진정한 모습을 느껴보자는 간단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여기 서울에서의 휴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그날의 작은 목표 같은 것이었습니다. 걷다 보니 작은 상점과 식당이 늘어선 미로 같은 좁은 골목길에 들어섰습니다. 전날 보았던 첨단 기술의 큰 거리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이곳의 매력은 소박함과 작고 조용한 일상의 순간에 있었습니다. 파리에서의 느낌이 여기서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박하고 조용한 곳에서도 기술은 존재했습니다. 길모퉁이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자신 있게 골목을 내려가는 노부부를 발견했습니다. 파리에서는 종이 지도를 보거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봐야 했을 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휙 보더니 목적지로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한국 노인들은 어떨게 저렇게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삶에 녹아 있을까 부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유튜브에서 봤던 한국 전통 음식점에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문제는 제 한국어 실력이 여행 책자의 기본 회화의 초보 수준이고 레스토랑은 관광객이 많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도 앱과 몇 가지 기본적인 한국어 문구에 의존해 길을 나섰습니다. 여정은 승리와 재미있는 실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러 번 빙글빙글 돌아가는 제 모습을 발견했는데 현지인들은 무척이나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길을 물어볼 때마다 미소와 인내심을 가지고 종종 서툰 영어로 정말 친절하더라고요. 모두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요. 파리에서 익숙했던 무뚝뚝한 예의와는 사뭇 다른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마침내 레스토랑을 찾았을 때 안녕하세요 라는 따뜻한 인사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식당은 파리의 작은 음식점을 연상시키는 아늑하고 가정적인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메뉴판은 모두 한국어로 되어 있었고 저는 서툴게 주문을 시도했는데 직원분은 매우 환하게 웃으며 저의 말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문하는 동안 우리는 몸짓과 말로 장난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음식은 맛있었고 맛과 식감이 조화를 이루며 새롭기도 하고 묘하게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작은 창문 밖의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독특한 리듬으로 움직이는 도시 숙소로 돌아오면서 그날의 경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서울은 저에게 미지의 세계를 포용하고 낯선 곳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평범함에 대한 저의 관념에 도전하고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알려주었습니다. 다음 날은 아침 일찍 카페에서 사람들의 패션과 취향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언제나 멋지니까요. 파리에서 카페는 시간이 멈춘 듯 사색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저의 안식처였습니다. 서울의 카페는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모던하고 첨단 기술이 적용된 카페였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마찬가지로 직원이 아닌 세련된 디지털 키오스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메뉴에는 다양한 이국적인 커피와 차가 있었고 터치 스크린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영어 설명도 친절하게도 적어 놓았더라고요. 저는 주문을 하고 제 영수증 번호가 화면에 나오기를 기다리며 프랑스의 유명한 커피 머신이 커피를 내리는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역시 한국에서도 커피 머신은 프랑스 회사 것이 많이 보였어요. 프랑스는 패션도 선두국가이지만 커피 관련 기술 산업도 세계 최고라 할 수 있거든요. 향을 느끼고 커피를 마시며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모두들 노트북을 사용하거나 휴대폰을 보며 각자의 화면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카페는 조용한 에너지와 키 입력 리듬, 디지털 차임벨 소리로 윙거렸습니다. 대화와 순간을 음미하는데 중점을 두는 파리 카페의 느긋한 분위기와는 정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다른 분위기를 경험하고 싶었던 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한적한 동네에 있는 한국 전통 찻집을 찾아갔습니다. 나무 장식과 부드러운 전통 음악이 배경음악으로 흘러나오는 고요한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차의 향과 맛,
그리고 각 차에 얽힌 역사 등 차 체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은은한 제스민 차를 마시며 찻집 주인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차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진 부드러운 영혼이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차 한 잔 한 잔에 담긴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곳 전통차 카페의 디자인 요소가 너무 아름답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느낌을 살린 패션을 좋아하는데 한국에서 이런 디자인을 발견한 것이 큰 소득이었고 그것을 기본으로 업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생각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첨단 카페의 자동화된 서비스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지만 그만큼 매력적이었습니다. 이번 탐방을 통해 서울의 카페가 단순히 커피나 차를 마시는 장소, 그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카페는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 빠른 것과 느린 것, 디지털과 전통이 어우러진 도시 그 자체의 반영이었습니다. 각 공간마다의 건축적 디자인 색감의 감각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카페마다 저마다의 스토리와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파리의 카페들이 떠올랐어요. 예술가, 작가, 사상가들의 모임 장소였던 카페 반면 서울의 카페는 생산성과 조용한 사색의 중심지처럼 보였습니다. 두 도시는 세계는 다르지만 사람들이 잠시 멈춰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주변과 소통할 수 있는 독특한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그날 저녁 업무 보고를 쓰면서 카페를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서울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려울 것만 같았던 현지 전문가는 벌써 시작이 되었다는 뿌듯함에 벅차올랐습니다. 카페는 저마다의 리듬과 멜로디를 가진 도시의 심장박동을 보여주는 축소판이었죠. 서울에서 몇 주를 보낸 후 저는 도시의 디지털 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서울의 큰 쇼핑 공간 백화점을 다니며 정보 수집의 일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다니는 곳마다 연결되는 버스와 지하철에는 무료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었고 디지털 디스플레이에는 실시간 스케줄이 표시되었으며 교통카드나 휴대폰 앱으로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패션업체와의 미팅 장소로 간 곳도 매력적이었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 얼굴 인식으로 빠르게 출입이 허용되었습니다. 내부에는 조명, 온도, 심지어 창문 가리개까지 자동으로 조절되어 쾌적함과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했습니다. 멋지지만 종종 춥기만 한 파리의 오피스 빌딩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나중에 태블릿을 통해 주문이 가능한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속도와 정확성이 인상적이었고 새로운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즐기며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의 업무뿐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전반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패션은 우리가 입는 옷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는 또한 한 곳에만 변화되는 것도 아니며 전체의 흐름을 같이 파악해야 한다는 깨우침에 저 자신이 얼마나 한국에 와서 발전되었는지 느끼는 뿌듯함이 몰려왔습니다. 숙소로 복귀하고 오랜만에 프랑스의 가족들과 화상통화를 했는데 서로 웃고 떠들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휴대폰으로 제 아파트를 보여줬어요. 가족들은 제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놀라워하면서도 새로운 세상에서 번창하는 제 모습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아날로그적으로 살아왔던 저인데 갑자기 몇 주 만에 이렇게 익숙해지다니 신기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기술력도 뛰어나지만 잘 적응할 수 있게 설계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에 살면서 저는 서울 생활의 가장 놀라운 측면 중 하나가 모든 것이 매우 편리하다는 것을 곧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는 편리함이라는 개념을 하나의 예술이자 라이프 스타일로 바꿔놓았습니다. 화면을 몇 번만 터치하면 필요한 모든 것이 충족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놀랐던 것 중 하나는 온라인 쇼핑 경험이었습니다. 파리에서는 시장과 부티크를 거닐며 독특한 물건을 발견하는 기쁨을 즐겼고 이곳에서는 쇼핑이 디지털 모험이었습니다. 식료품부터 전자제품까지 모든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었고 당일 배송도 가능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처음 주문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늦은 밤이었고 아침 식사로 몇 가지 품목이 필요했습니다. 새벽에 바로 주문한 물건이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속도와 효율성이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편리함 덕분에 도시를 탐험하거나 친구를 만나는 등 제가 좋아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음식 배달 문화가 있었습니다. 파리에도 음식 배달이 있었지만 서울에 비하면 정말 비교할 수준이 아니었어요. 서울에서는 거의 모든 음식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문 앞까지 배달받을 수 있었죠. 다양성과 접근성이 정말 놀라웠어요. 덕분에 다양한 한식 요리를 실험해 볼 수 있었고 매번 배달할 때마다 새로운 요리 모험을 할 수 있었죠. 눈에 띄는 또 다른 측면은 결제 시스템입니다. 현금이 거의 필요 없었어요. 노점상부터 택시까지 모바일 앱이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디지털 통합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디지털 결제를 받아들이는 동안에도 동전의 울림과 지폐의 촉감이 주는 매력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세탁이나 병원 예약과 같은 일상적인 업무도 앱을 통해 간소화되었습니다.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삶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편리함의 문화에 깊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유동적이고 빠르면서도 혁신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패션 또한 빠르게 변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생각은 맞았습니다. 관련 회의를 할 때마다 한국에서의 패션 주기는 짧아지고 있었고 더욱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몇 달을 보낸 후 잠시 회사로 돌아가 참석해야 하는 중요 회의가 있어 파리에 왔습니다. 제 뿌리를 다시 방문한다는 생각에 설렘과 향수가 뒤섞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중심의 서울에서 살면서 제 관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했습니다. 파리에 도착하자 익숙한 광경과 소리가 오랜 친구처럼 반갑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맡아지는 바게트의 향기, 프랑스인들의 부드러운 수다 소리가 편안하면서도 색다른 느낌을 주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면서 이곳의 삶의 속도를 서울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느리고 여유롭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카페에 머물며 커피를 음미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서울의 카페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삶을 즐기는 여유로운 순간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주문의 편리함과 새로운 맛을 시도하는 즐거움도 그리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 중 하나는 기술 활용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기술이 일상생활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 거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파리에서는 기술이 존재하긴 했지만 그다지 깊숙이 통합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결제를 위해 휴대폰을 꺼내거나 없는 디지털 키오스크를 찾아 헤매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기술과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도시를 탐험하고 오래된 명소를 다시 방문하고 친구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대화를 통해 저의 성장과 새로운 관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서울의 역동적인 문화와 기술이 일상을 형성하는 방식에 대한 저의 이야기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제 경험을 공유하며 과거와 현재 사이의 간극을 좁힐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단절감도 느꼈습니다. 느린 속도는 매력적이었지만 이제는 약간 비효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서울의 편리함과 속도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미묘한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켰고 세상을 바라보고 교류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파리는 여전히 제 마음의 도시였지만 서울은 제 정신의 도시가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파리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에밀리가 말하는 프랑스의 느낌도 궁금해지는데요. 서울에 오는 많은 외국인 중에는 에밀리같이 느끼는 외국인도 참 많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